자금의 동맥 경화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국공채와 CP 금리가 상승세를 멈추고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기 자금 시장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과 채권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시장 불안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대외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정은 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윤석열 정부의 첫해 나라 살림살이 가계부가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민생 약자 미래에 중점을 둔 2023년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양당 정책위장을 비롯한 2+2 회담이 열립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민노총이 내일부터 전국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를 위한 총파업입니까? 추구하는 목표가 대한민국과 노동자들의 권익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것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이 자랑스러운 듯이 올라와 있고, 한미연합 훈련을 반대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선진국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화물연대는 파업에 나서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고 했는데 혈관을 멈춰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혈관을 막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가 죽습니다. 물류를 멈추겠다라고 하는 말은 곧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말입니다. 과거 정치권이 소통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나 민주노총에 끌려다녀 국가의 법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민노총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떼법과 무법의 피해자는 늘 국민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똑같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에는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과 탈법 또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세워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국회 제1야당의 대표 취임 100일을 축하해야 하겠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역대 최대 득표율 당선이라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강하고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던 민주당은 지난 100일 동안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되어왔습니다.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패 혐의로 가장 의혹의 중심에 선 대표가 되었습니다. 셀프 방탄을 위해 날치기한 양곡관리법은 국가재정의 미래도 농협의 경쟁력도 암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은 국민 80%가 반대하고 현행법에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함에도 민노총에게 방탄보험을 들기 위해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 날치기도 부끄러움 없이 자행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며 분신이라고 인정한 김용, 정진상 같은 이들이 구속되고 남욱,
유동규와 같은 대장동 몸통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루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축이었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부패의 몸통이 된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원들이 설 공간이 사라졌고 옳은 소리를 내면 왕따가 되는 서글픈 민주당으로 전락시킨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취임 100일의 축하보다는 민주당이 몰락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